원료 그감 다 있잖아요. 예. 그냥 몸만 가면 됩니다. 11시. 예, 그럼 한 10시 반쯤 가면 되겠죠. 예, 그렇게. 예. 예. 마을이에요. 아, 그거 같은가요? 음. 출발해가 양왕대 토성으로 뭐 한 700m쯤 길이가 되어 있습니다. 1500년 연산임금 때 석축으로 개축하면서 3064척 길이가 높이가 13척 그래가지고 외구를 방어하기 위하고 또 이 지역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은 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여기가 저기 보이는 저기가 객사자리였고 그다음 오른쪽에 모래 쌓아놓은 저쪽이 동원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쪽 경우도 분기소가 있었고 동국예지 신정 동국예지 성남에 보면 우물이 총 4개가 있는데 오늘 저하고 같이 그 중에 한 개 남아있는 유일한 인산임금 때의 우물을 같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로는 안녕하세요. 네 오십시오. 영화를 여기 보시면 그 성냥 문제 있지. 그 복원상량이라고 서기 예. 2013년 4월 5일 날 여기 이제 영화로가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뿐만 아니고 이 양쪽으로 해갖고 이른바 남문 주변이 복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북문 일부 저기 동문에서 시작해갖고 저기 보이는 북문 쪽으로 연결되는 저 부분이 2013년까지 대략 복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다 복원을 할 텐데 예산이 그리 잘 조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 예.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또 그 옹기처럼 생겼죠. 이 읍성문을 영화를 방어하기 위해 이런 옹기처럼 생긴 성을 둘렀습니다. 옹기처럼 생겼다고 옹성이라 그래서 옹성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들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고 하니까 현감이 이제 직접 지휘를 하는 곳이 이 영화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1800년대까지는 진남로라 했는데 그 뒤에 영화로로 개칭을 하고 여기 저기 보시면 한국이 어디서합니까? 이렇게 이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산집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이니까 가산집에 수록된 시문에는 남문을 개축하여 진남로에서 영화로로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가산집에 있습니다. 가산집은 이 학성이 씨 1881년에 태어나가지고 1951년에 돌아가신 학성이 씨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그 학자입니다. 그분이 가산 문집에 이런 내용을 써놨거든요. 이 우락입니다. 이 후락이 아니고 이 우락 씨가 이 문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 큰산지에 보면 1800년대까지는 진남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진남로 이 저기 현판도 없어졌고
영화로 현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복원하면서 영화를 하고 양쪽으로 지금 해놨거든요. 영화로는 여기 저기 화장산에서 도화꽃이 여기 해자에 비친다고 그 비칠 영자에 꽃 화자입니다. 그래서 꽃이 비치는 누각이다. 진남로보다는 훨씬 예술적으로 바뀌죠. 이제 어떤 잠깐만 안 보고 이제 시성이 또 있거든요. 시성이 모두 12개가 있어요. 이게 이 성문 동서남북에 우리 언양읍성에 정확하게 4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 문 옆에마다 40m 간격으로 치성을 쌓아갖고 이게 외적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쏘고 또 치성에서도 쏘고 저기도 보이죠? 치성 일부가 저기 울타리 바로 옆에 돌출 부분 있죠? 네네네. 저게 치성이거든요. 치성이 각 이 직사각형 네 방향에 두 개씩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모퉁이 부분에 또 치성들이 보초병이 쓸 수 있는 곳이 또 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치성을 갖춘 정사각형 평지성은 언양읍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읍성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은 언양읍성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세종실록에서는 우리나라 읍성이 한 100여 개 정도로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읍성은 14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저기 순천에 있는 무슨 나간읍성, 해미읍성, 경주읍성, 언양읍성 이렇게 한 4개 남은 읍성 이렇게 읍성들이 거의 완벽하게 형태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언양읍성이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1500년 전의 거지만 그 다음에 이걸 여장이라 하거든요. 이게 채성이라 해요. 이게 성의 몸체죠. 이거는 몸체 위에 여분의 장을 올려놓은 거예요. 담장을. 이걸 여장이라 해요. 이게 모두 800여 개 이상의 여장이 있어요. 언양읍성. 이렇게 해놓은 거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보면 저 멀리 보이죠. 그래서 이걸 원총안이라 해요. 근데 가까이 오면 어떻게 쏘겠어요? 이렇게 봐야 바로 와야 되겠죠. 이게 건총안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에 이렇게 건총안, 원총안의 구멍을 해놨죠. 활이나 총을 쏘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 언양에서는 꼭 우리 읍성도 중요하지만 여기 지금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낮은 팽팽한 돌을 쌓아놨죠. 저 부분이 해자입니다. 해자의 넓이가 한 3m 이상 되거든요. 깊이는 1m 정도. 어디가? 저기 사람들 걸어 다니도록 돌 깔아놓은 데 있죠. 예, 저기 이제 원래 해자잖아요. 회사의 의미가 뭔가요? 물을 안에 넣어놓은 거죠. 이게 외군들이 쳐들어올 때 저 물을 그렇게 함으로 이게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 외승들도 성벽 바로 옆에는 물을 이렇게 물길을 만들어놔요. 쉽게 건너오지 공격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언양읍성은 또 저 해자 속에 목이기라 해가지고 목침을 꼽아놨어요. 그거 발굴됐거든요. 지금 울산박물관에서 보존하고 있지만 그래서 거의 완벽한 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양읍성에 대해서 외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읍성의 교과서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기 도로라는 게 빼놨죠. 저기 보면 나중에 이제 시간 나면 한번 가보세요. 저기 면석이에요. 이 언양읍성은 사실은 이걸 전부 다 무너진 거예요. 1592년 임진왜란 때 이거는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게 저기 부산서 경주로 해가지고 한양을 올라가거든요. 이게 우리 언양읍성은 사실은 경주 방어의 전초기지예요. 그래서 또 경주 우리 언양 현감은 거의 99% 이상 다 무관들이 왔어요. 현감이 문관이 아니고 그게 진의 위치에 있은 거죠. 경주의 방어를 위한 1차 오진데 1592년에 오자마자 언양읍성을 전부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 어민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약 7년 이상 임진왜란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언양은
그래서 1599년 임진왜란 끝나자마자 선조 때 폐업을 시켜요. 업이 존재를 안 해요. 그리고 울산군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은양 현감이 발령을 안 났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광해 때 다시 현감이 오거든요. 그러고 업성을 다시 좀 쌓았어요. 광해 임금 때. 선조 때 완전 박살 나쁘고. 저 면석 저거는 바로 그때 1500년 현감 이담용 시절에 완공된 그 업성의 맨 밑바닥 돌이에요. 그래서 저 지금 오른쪽에 보면 저하고 똑같이 생긴 화감을 하나 대신 박아 이어놨어요. 저거는 이제 면석이라 해갖고 오리지널 돌이라 해갖고 바깥에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묘하게 밑에 보면 또 기초가 밑에 있지. 기초하고 그 위에 좀 시커먼 돌들은 그때 돌이에요. 1500년. 임진왜란 때. 이 외놈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거 싹 다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기초석과 면석은 전부 불을 또 다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저기 면석에 보면 금이 다 가가 있어요. 지독하게 없애불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1910년 이후에 이 한일 강점기 때 일본이 또 업성을 전부 없애불라 하거든요. 업성 철폐령이 내리면서 이런 집들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는 동원하고 객사하고 공기소하고 일부 민간인 집들이 북성 주변에 있었거든요. 고지도를 보면. 근데 이런 집들이 막 들어오고 등기를 하게 되고 일부러 살을 하고 그만 돌은 나중에 남천 호항공사 할 때 다 들어가고 그 남천에 그 저기 사무소에 있는 남천 호항공사 비 그거는 지금 저 남천에 있었던 비거든요. 그것도 이리 옮겨놓은 거죠. 업사무소. 하여튼 은양업소는 굉장히 귀한 그건데 임진왜란 때 박살나고 광해 때 다시 어느 정도 복원이 됐었고 일제시대 때 완전히 흐려져 버린 그런 오늘 우리 이거 한다고 이게 썬박이죠. 썬박이 노란 썬박이가 참 예쁘죠. 이런 것도 찍어가면서 약이잖아요, 선박이가. 여기 이 집이 오영수 그 활가 생가로 나오던데요. 네, 생가라 하지만 사실은 태어난 곳은 저 안에 가면은 그 집이 골목 끄트머리 집 네. 거기가 그, 그 태어난 곳이라고 여기는 이제 활가라 해가지고 활동을 여기서만 글도 쓰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아까 이 면석 있죠. 그 자리가 명송 정인섭 선생, 그다음에 신고송 우체에는 정인섭이 살았고 아래체는 신고송이 살았고 정인섭은 런던 대학 교수까지 했죠. 혹시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이제 걸어가면서 합시다. 아까 그 자리 기억해 놓고 그 옆에 가면 또 신영학 집도 있었고 은양의 명물들이 훌륭한 분들 그거 다 살았어요. 이 주변에. 혹시 안 보이는? 이것도 아는 노래인데? 무슨 노래라요? 깨끗한 언양물이 언양강을 지나서 뭐를 물방아를 그 교회 여기 물방아 있었잖아. 잘 아시겠죠? 이 시도 정인섭 씨. 언양에 대한 거 완전히. 네,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공화 논송 혹은 설송이라고 쓰면서 저희를 화장산인이라고 그만큼 언양을 사랑했고 여기가 바로 옥천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일본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하나
배치 잘 컸네. 이거 비켜놨네. 그 우리 이게 그 양반하고 영화를 해서 내가 이야기하면서 이거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니까 준비를 해놨더라고. 원래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이 내용이 아니었고 여기 물은 먹으면 안 된다는. 이거 여기에서 이런 안내가 문구가 있었을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이 물을 먹지 마라. 물 검사를 해보니까 수질이 안 좋다. 식수로서는 부작동하다. 그 얘기. 이게 이제 우리 은양읍성이 1390년에 토성으로 지어졌을 때는 우물이 2개 있었어요. 이거는 맞고 나머지는 몰라요. 2개. 그러다가 1500년 연산 6년 때 현감 이담용 때 석성으로 넓게 크게 지으면서 우물 4개가 나와요. 성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 현감이 묵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 무덤은 분명해. 따라서 이 무덤은 그냥 읍성 내에 있는 유일하게 입증된 우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1866 병인 양리 병인 박해 때까지도 계속 이 자리 뒤에 뒤에 요 감자밭 자리가 남자 죄수들이 여기 있던 옥이고 이쪽이 여자 죄수는 막 크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이쪽이 여자 죄수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놨던 그런 역사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 모양으로 지금 방치되어 있죠. 요거 꽂힌 거는 2달 전인가 이렇게 부산대 교수가 이렇게 맞다고 그분이 상당히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옥샘이라는 것은 이 옥이 있었어요. 예, 이 동네 사람 다 아는 부분인데 맞아. 이게 이제 뭐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죠. 이 감옥에서 백지설을 당한 걸로 이렇게 전해져 오거든요. 오상선이 누구냐 하면 1790년에 1866년 아닙니까, 그죠? 1790년에 아까 이야기하던 네. 김교희랑 네. 오상선이 이분들이 아전이어서 아전. 오상선이랑 오상선의 이 할아버지거든요. 오한우가 그때부터 은양이 한우로 유명하다는 거. 하여튼 이름이 오한우였어. 그분이 전주교를 믿게 되고 김교희 씨랑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801년에 한양으로 가다가 오한우는 죽어요. 한양으로 가다가 그냥 이 병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교희는 그때 1801년에 박해 시절에 불당골로 도망을 가요. 여기 살다가. 근데 그분들이 다 아전 내지는 향반이었는데 왜 그리 됐냐면 천주교를 믿어가지고 오히려 탄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계급이 이 향반들이 양반을 막 돈을 주고 사던 시절이었거든요. 다른 일반 백성들을 누르면서 자기들은 양반으로 올라가야 될 건데 이상하게도 언양은 그 양반이 천주교를 먼저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지산하고 산이 엄청 높잖아요. 근데 충청도 특히 그 기해박해 이후로 충청도 쪽에 있는 천주교 신자들도 이리로 도망을 오고 저 상선필 이쪽에 간월 공소 이런 쪽으로 피난을 오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는 이 향반들이 탄압을 안 하고 오히려 천주교인들을 숨겨주고 말하자면 어느 정도 용인을 해주는 그런 지역이 은양 지역이에요. 그래서 영남 지역의 천주교의 모짜리가 바로 이 은양의 공소들이 되고 나중에 1926년에 여기 이제 에밀 보드윙 신부가 은양 성당에 발령을 받고 저 성당을 지음으로써 천주교의 모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70여 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동정녀가 20분 이상, 수녀부 약 100여 명의 성직자가 은양 성당 출신들. 그러니까 부산교구 초대 교구장 최재선도 저기 상북 길천공소 출신이거든. 크게 말하면 은양 본당 소속이거든. 그래서
은양성당은 한국 전쟁에서 가장 뭐라 해야 될까 유명한 그런 전주의 성당이 됐고 영남 지방으로서는 유일한 화강암으로 된 고딕식 건조물인데 그건 성당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 옥샘에서 이 오상선의 이제 오한우의 정손자 오상선의 백지사행을 받아 지금 이 무덤은 은양성당 뒤에 옮겨놨어. 1905년에 옮겨놨어. 그래서 은양 지성우의 집을 딱 지나서 아, 이게 지성이거든. 소문 공격을 막기 위해서 여기 지성인데 요게 저것도 지성인데 지성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요? 꽁 숫자거든요. 꽁치, 꽁 꽝. 있죠. 꽁이 이렇게 따고 삐리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톡 튀어나오잖아요. 예, 이게 예. 그 꽁 꼬리가 예. 그치? 썩는 꽁 그렇게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다고. 카메라 좀 꺼내. 은양성 지을 때 엄청 고생했다는 이게 보세요. 이렇게 그거 옛날 그 시절 그대로인가요? 지금은 그렇게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 밑에 있는 거 위에는 다 양쪽으로 훼손했지만 밑에 거는 좀 남아있죠.